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ISMS 인증, 보안 관련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고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 4곳이야, 업비트를 포함한 이 4곳이야 당연히 결과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알 수 없는 문제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정말 꼭 받아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4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4곳도 이걸 만약에 못 받잖아요. 9월 24일까지. 그럼 거래소 문을 닫아야 됩니다. 9월 24일 이후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채로 거래소를 운영하다가는 심지어 징역형까지 있어요. 벌금형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만약에 라이센스를 받았다. 그다음에는 당연히 나스닥 상장 쪽으로 아마 방향을 틀 것 같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 이유가 같습니다. 자본 조달이 용이하죠. 사실 국내에 있으면 1조 원밖에 못 받아요. 하지만 미국 시장 어떠냐, 나스닥 시장 어떠냐. 앞서 코인베이스 사례 보셨죠.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갖고 있는 IC보다 코인베이스를 더 쳐주는 그런 자본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나스닥에 가면 코인베이스가 지금 100조 가까이 되니까 두나무의 거래량을 봤을 때는 한 10조 원 정도 가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검법서부터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의 상장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냥 보다 더 그 광범위한 부분에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상황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이요. 저는 일단은 지금은 그야말로 시장이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야 이런 이 전문용어로 이제 스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사기 코인 같은 것들도 너무 많이 오르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다들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특근법 얘기 말씀드렸는데 9월 24일까지만 영업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영업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약간 사기 코인들의 그 이른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특근법과도 연결돼 있는데 이 사기 거래소들이 이제 이른바 사기 거래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단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문제 있는 코인들을 많이 상장하는 거래소들이 어차피 특근법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니 마지막 불꽃을 태우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근법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약간 시장이 좀 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국내 투자자들 경우에는 유난히 전세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거래량이 100이라고 하면 글로벌 시장 평균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거래량이 50, 60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낮네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투자를 좋아합니다. 일단 그 높은 주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싼 가격이 좋다. 변동성 때문인데요. 8천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뭐 5%밖에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8,4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원짜리가 그렇죠. 20원만 돼도 100%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으려고 지금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 투자 위험성은 그만큼 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래소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국내에 있는 이 코인 거래소들의 경쟁력이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의 경쟁력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 별로 없다라는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미국은 사실 미국 시장 플러스 전 세계 시장을 유저로 약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라는 본진이 있고요. 코인베이스 프로라는 일종의 그 전문가 리그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코인베이스 프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해외 진출이 여러 가지 정부 규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그냥 국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해외로 가서 해외에서 진짜 국익을 선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치고받는 거래소에 그치는 점이 한계고 안타까운 점이죠. 알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위험성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는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라고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을 안 해요. 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의 스캠에 가까운 사기에 가까운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분들 플러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인을 가장한 진짜 사기가 다단계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보를 받은 것만 해도 굉장히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 다단계 사기 특징이 뭐냐고 하면 밑에 누군가를 데려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 해당 코인은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면서 초반에는 자기들이 만든 거래소에 자기들이 상장을 해가지고 가격을 무조건 올려요. 예.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만 들고 왔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가격이 오르고 나한테 보상이 따박따박 떨어지네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1,000만 원 1억을 들고 와서 투자를 한 다음에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거라고 꿈을 꿉니다. 이런 식으로 다단계 사기꾼들이 충분히 사람을 모은 다음에요. 자금이 충분히 모였다 싶으면 그다음에 터트려요. 그다음부터 돈을 안 주죠. 예. 이렇게 되면 다단계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기 피해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진짜 좀 안타깝긴 하네요. 하나를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내 암호화폐 참여하는 기업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어쨌든 정부 규제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요. 이 그 스타트업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성장성에 대한 의문 때문인데 예, 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 것을 대비해서 일단 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은행이 잘하던 일, 수탁이잖아요. 커스터디. 예, 예. 커스터디의 업무 쪽으로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까 좀 보고 있고요.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이 새로운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까를 예.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운용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기존에 있는 뭐 주식 운영하고 이러는 네, 맞습니다. 데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두나무에 투자했다고 한 하나투자증권의 계열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디지털 자산 부분을 새로 부서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엿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SKT텔레콤 같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최근 들어서 이 개인 아이디 내 정보 주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돼서 DID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좀 진출하려고 많이 기회를 엿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아무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이 시장은 점점 커질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그 시장이 열렸을 때 누가 먼저 승기를 잡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테고 시장이 열기 위해선 사실 그 규제 당국의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겠죠. 좀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안 좋은 가운데 이게 안 좋은 게 어쨌든 모든 시장이 새로 생겨나면 안 좋은 부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이렇게 큰 기회와 좋은 부분을 무시하고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글쎄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네네. 굉장히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아마 아직까지 암호화폐도 그런 그 단계인 것 같고 그 벽을 넘어야 이제 맞습니다. 진짜 탄탄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 전문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습니다.